챗 GPT에게 10년 안에 나를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는 주식 15개를 소개해달라고 했습니다. 1등 주식은 어떤 기업일까요? 테슬라는 최근 잭스에서 가장 많이 검색된 주식 목록에 있다고 합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볼게요. 그리고 1,000억 원대 자산가 저자가 쓴 Say No의 가르침에서 우리의 몸값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Say No는 누구인가요? 필명 Say No는 당신이 믿고 있는 것들의 노를 외치고 제대로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Say No는 2023년 기준 순자산 1,000억 원대 자산가입니다. 1955년에 의사의 장남으로 태어났는데요. 아버지가 전 재산을 사기로 모두 날린 후 사망하면서 친부모를 모두 여의고 고교 시절부터 생활고에 크게 시달렸습니다. 건강과 가난으로 고등학교를 4년 만에 졸업하고 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메릴랜드 대학 분교에 입학했습니다. 학비를 벌고자 보따리 장사부터 시작해서 과외, 입시 영어학원, 번역업 등을 했습니다. 거의 10여 년 이상 쉬는 날이 없이 밤늦도록 공부에 몰두하면서 의류업, 정보처리, 컴퓨터, 음향기기, 유통업, 무용업 등으로 자산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산을 외환투자, 부동산 경매, 주식 등으로 증대를 시켰고 학연, 혈연, 지연, 정치적 배경 없이 홀로 현재 자산을 이룩했습니다. 국내에서 경영하던 회사들은 수출탁과 산업 훈장을 받았습니다. 그는 사람의 몸값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몸값이라는 말은 본래 연예인, 광고 모델, 스포츠 선수, 인질 등에만 사용되었으나 실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되죠. 다른 사람들이 많이 찾는 사람이 되면 몸값이 비싸지고 다른 사람이 별로 많이 찾지 않는 사람이 되면 몸값이 싸집니다. 당신이 자영업자이건 봉급 생활자이건 내년에도 당신의 수입은 올라갈 것으로 생각하나요? 먼저 당신이 작년에 했던 일과 금년에 해온 일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자녀가 큰 수술을 받았으니 수입이 더 늘어나야 하나요? 물가가 올랐으니 당신의 수입도 올라가야 하나요? 회사가 이득을 많이 냈으니까 당신의 봉급도 올라야 하지 않겠냐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의 수입은 당신이 만들어내는 부가가치에 결정되겠죠. 1996년 일본의 통신 판매회사 주 스미스는 연봉 서열이 아닌 능력에 따른 연봉 산정 기준을 공개했습니다. 연봉 300만 엔을 받는 사원은 담당 업무 처리 방법을 알고 상급자의 지시를 확실히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연봉 1천만 엔은 팀의 리더로 신규 기존 사업을 가리지 않고 사업 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야 하고요. 생산에서 상품 기획까지 폭넓은 판단을 갖고 있는 경영자층입니다. 결국 몸값의 핵심은 무슨 일을 어느 정도로 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몸값이 비싸지도 않고 부자도 아니라면 제일 먼저 투자해야 할 대상은 부동산도 아니고 주식도 아닙니다. 현대그룹 창업주 고 정주영 회장이 적성을 찾아 쌀가게 점원을 시작한 것일까요? 빌 게이츠가 적성에 따라 컴퓨터를 배워야겠노라 사전에 굳게 결심한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3번 하면 질리고 5번은 하기 싫고 7번은 짜증이 나는데 9번째는 재가 잡힌다 라고 합니다. 재가 잡힌다는 말은 일에 리듬이 생겨 묘미가 생긴다 라는 말입니다. 워런 버핏은 2022년 버크셔 해서웨이 주총에서 한 여학생으로부터 질문을 받았습니다. 만일 주식을 딱 하나만 골라서 몰빵해야 한다면 어떤 종목을 골라야 하나요? 학생의 의도는 그 주식을 알려주면 투자해서 부자가 되려는 의도였죠. 이를 알아챈 버핏은 대답했습니다. 학생에게 최선의 주식은 투자가 아니라 어떤 일을 특출나게 잘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세이노도 그것이 최고의 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테슬라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챗 GPT에게 10년 안에 나를 부자로 만들어 주실 15개를 선정해달라고 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연구원들이 주가 변동을 예측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기계학습 모델을 설계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들은 이 모델이 약 30초의 실시간 거래에서 무려 80%의 성공을 기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떤 주식인지 살펴볼게요. 헤지펀드 투자자 수에 따라서 나열해 보았습니다. 15위입니다. 프록터 앤 갬블이죠. 74명의 헤지펀드가 투자하고 있습니다. 14위는 페이팔 홀딩스입니다. 상거래 산업 판매 추세가
팬데믹 이전의 성장 추세로 다시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진이 높은 브랜드 결제가 증가되고 있다고 하죠. 13위는 테슬라입니다. 2027년까지 캐시 우드는 $2,000에 도달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죠. 사이버 트럭을 출시한 후에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12위는 존슨앤존슨입니다. 최근 소비자 건강관리 사업을 분사해서 더욱 집중적이면서도 광범위한 의료기술 회사가 되었습니다. 11위는 월트 디즈니입니다. 월트 디즈니는 2026년까지 밥 아이거의 리더십 하에 영광스러운 시절을 돌릴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10위는 유니온 퍼시픽입니다. 철도 건설 회사죠. 이를 대체할 수 없는 자산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9위는 넷플릭스입니다. 가입자의 증가, 프리미엄 멤버십 인상, 콘텐츠 투자 안정화로 인해서 회사는 향후 몇 년간 두 자릿수 연간 매출 성장을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8위는 어도비입니다. AI 잠재력으로 이제 막 시작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위는 세일즈포스입니다. 클라우드와 AI 역량으로 주목받고 있는 기업이죠. 6위는 애플입니다. 애플은 내년 초에 아이패드와 맥북 에어의 새로운 버전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5위는 비자입니다. 선진국 시장의 거의 모든 것에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전망이 있다고 보고 있죠. 4위는 엔비디아입니다. AI 칩 수요 증가로 인해서 계속해서 큰 성장을 누릴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죠. 3위는 알파벳입니다. 최근에 제미니를 출시한 이후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2위는 아마존입니다. 분석가 오펜하이머는 아마존을 2024년에 최고의 대형주로 선정했습니다. 대망의 1위는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분석가 댄 아이브스는 최근 AI를 바탕으로 2023년에 시작된 기술 랠리가 2024년에도 계속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해당 정보는 챗GPT가 미래 시장 변수를 고려하지 않고 만든 결과이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테슬라 주가는 지난 8일 금요일 243.84달러에 마감했습니다. 테슬라는 깃발을 꽂을 더 신선하고 푸른 목초지를 찾고 있습니다. 스레타 타비신 태국 총리는 12월 7일 잠재적 투자를 위해서 지난주 태국 일부 산업단지를 테슬라 경영진에게 보여줬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테슬라 경영진은 320헥타르의 땅을 찾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스레타 총리가 테슬라 관계자를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는 지난 8월에 총리가 된 후에 일론 머스크와 만난 적이 있었죠. 현재 태국의 2030년까지 생산하는 차량의 3분의 1을 EV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산업이 목표를 달성하도록 장려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도입할 예정이죠. 지난 2분기에 동남아시아 전체 EV 판매의 절반이 태국에서 이루어졌는데요. 차량당 최대 4,225달러를 제공하는 정부 보조금에 의해서 추진됐다고 합니다. 현재 태국에서는 테슬라 모델 3, 모델 Y를 판매하고 있으며 사이버 트럭 예약도 받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중국 전기차 판매량은 11월 한 달 동안 전년 동기 대비 5%가 증가했습니다. 이제 중국에서 상황을 반전시키고 있습니다. 이번 상승세는 중국의 판매가 2분기 연속 감속한 이후에 나온 것인데요. 중국 승용차 협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른 것입니다. 테슬라는 FSD를 중국에 도입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언론인 차이나 펀드 뉴스에서 보도한 자료인데요. 보고서는 최근 중국이 자율주행 분야에 새로운 정책을 펼치면서 FSD 중국 진출이 임박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보고서는 최근 중국 정부가 레벨 3 및 레벨 4 자율주행을 제한된 지역에서 도로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며칠 전 테슬라 중국 웹사이트에 테슬라의 FSD 베타 기능에 대한 설명이 추가되었습니다. 테슬라는 2021년에 상하이에서 데이터 센터를 설립했습니다. 이 센터에는 생산 데이터, 판매 데이터, 서비스 데이터 및 충전 데이터를 포함해서 중국 사업에서 생산된 모든 데이터가 규제의 요구사항을 준수하기 위해서 중국 내에 저장이 됩니다. 또한 테슬라는 상하이 FSD 운영팀과 데이터 라벨링 팀을 구성했는데요. 본사에서 엔지니어를 파견해서 교육을 시켰다고 하네요. 테슬라는 최근 잭스닷컴에서 가장 많이 검색된 주식 목록에 올랐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15.6% 수익을 기록했는데요. 이제 핵심 질문은 테슬라 주가가 어떻게 될 것이냐이죠. 가까운 미래의 주식 성과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요소는 바로 수익이죠. 12개월의 EPS 수익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테슬라 이번 분기 컨센서스 매출 추정치는 25.8빌리언 달러로 전년 대비 6.1%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계년도 그리고 다음 회계년도의 추정치는 각각 97.5빌리언 달러,
그리고 118.7빌리언 달러로 각각 19.7%와 21%가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지난 보고 분기에는 23.3빌리언 달러의 매출을 보고했었죠. 잭스의 가치 스타일 점수는 A에서 F까지 5개 그룹이 있습니다. F가 가장 높은 점수인데요. 테슬라는 이 측면에서 F 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는 동종 업체에 비해서 프리미엄을 받고 거래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다음은 시장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금리 인상으로 노동 수요가 위축됐을 텐데요. 11월 실업률은 감소했습니다. 19만 9천 개 일자리가 추가되었는데요. 10월에 15만 개 일자리 증가해서 부분적으로 자동차 파업 종료로 인해서 증가한 수치라고 볼 수 있죠. 올해 초보다는 느린 증가세지만 대유행 이전의 증가세와는 일치합니다. 이와 같은 점진적인 냉각은 경제가 연착륙을 향하고 있어 낙관론이 다시 살아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인들은 이제 지난 3년 동안 보지 못했던 디플레이션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디플레이션, 즉 가격 하락은 주로 내구재인 가전제품, 가구, 중고차 및 기타 상품에서 나타났는데요. 대부분의 상품과 서비스 가격에서는 지속적으로 하락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경제학자들은 상품 가격이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내년 하반기에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2% 목표로 복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준은 이번 주 화요일부터 이틀간 올해의 마지막 FOMC를 개최합니다. 이번 주 화요일 CPI 발표도 있는데요. 그 수치가 주요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연준은 금리 전망치인 점도표, 성장률, 인플레이션, 실업률 전망치가 포함된 12월 경제 전망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12월에 FOMC에서는 금리 동결이 확실시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카고 상품 거래소 패드와치2는 12월 금리 동결 가능성을 97%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FOMC에서 주목되는 것은 금리 결정보다는 내년 금리 인하의 시점과 규모에 대한 연준의 힌트입니다. 패드와치2는 내년 3월에 금리가 최소 한 차례 이상 인하될 가능성이 45%라고 관측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13일에는 소비자 물가지수, 14일에는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되죠. 월스트리트 저널은 CPI가 전월과 같은 수준을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죠. 2023년이 몇 주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S&P 500은 올해 19%가 상승했습니다. 2022년 1월 초에 기록한 종가 최고지수인 4,796에 비해서 5%밖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승할 수 있는 촉매제가 분명히 필요하죠. 한 달 후에 견실한 4분기 실적이 필요합니다. 많은 것은 경제에 달려있겠죠. 2024년 S&P 500이 5% 성장하려면 미국의 실질 GDP가 낮은 한 자릿수 성장만 하면 됩니다. 펀드 스트레스의 톱니는 S&P 500은 내년 말까지 현재 수준보다 약 14% 상승한 5,200까지 반등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목요일 인플레이션 하락이 예상보다 빠른 금융 상황 해소로 이어져서 주식시장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내년에 경기 침체가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내년의 금융 상황을 완화하는 구매력 향상과 실질 임금 상승으로 인해서 소비자 소득의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년에 30년 만기 모기지 금리가 하락하고 미국 기업의 억눌린 수요가 늘어나서 올해보다 훨씬 나은 배경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말합니다. 탐리는 월가에서 가장 낙관적인 예측가 중 한 명입니다. 하지만 2023년 올해 주가 랠리를 정확하게 명명한 사람 중 한 명이죠. 내년 주가는 다소 희망적인데요. 현재 고금리로 인한 시장 현황은 어둡습니다. 유니콘에서 좀비까지 기업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많은 기술 스타트업이 비용 절감으로 붕괴를 맞고 있습니다. 위워크라는 회사는 11빌리언 달러 이상의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헬스케어 스타트업 올리브는 852빌리언 달러를 모금했죠. 화물 스타트업인 컨베이는 900밀리언 달러를 모금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주 동안 이 회사들은 모두 파산 신청을 하거나 문을 닫았습니다. 프리스타일 캐피탈의 투자자인 제닐 F. 커트는 업계에서 더 많은 실패 소식을 들을 수 있으니 각오해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업계의 암울한 상황은 인공지능에 초점을 맞춘 기업의 붐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스타트업을 추적하는 피치북의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약 3,200개의 민간 벤처 미국 기업이 폐업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공적으로 투자를 잘 해나가고 계신가요? 혹시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실 텐데요.
세이노가 말한 것처럼 3번은 질리고 5번은 하기 싫지만 9번째는 제가 잡힌다고 하니까요. 투자 공부를 함께 해 나가봅시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나요?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